여러분,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가 본격 탄핵 절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이종섭 국방장관 때처럼 김용현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줄줄이 책임 회피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용현은 미끼일 뿐입니다. MBC가 도망치려던 책임자들의 명단을 목숨 걸고 공개했습니다. 개탄스럽지만 끝까지 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제대로 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정작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을 거부해 비판이 일고 있죠. 김 전 장관은 국가수사본부로부터 내란죄 혐의로 출국 금지 조치를 받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계엄령 문건 사건으로 해외 도피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의 전례와 겹쳐집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4일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 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말했지만 김 전 장관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는 불출석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거듭 사과하는 게 책임 있는 자세임에도 불구하고 무시됐다는 것입니다.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들, 내란 혐의의 피의자들은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거의 대부분이 계엄 사태를 일으켰을 때의 자리를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동문들인 윤석열 대통령, 사표를 내고 모습을 감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그리고 방첩사와 함께 휘하병력을 국회에 투입시킨 이진우 수도방위 사령관, 곽종근 특전사령관, 돌격소총과 기관단총, 저격소총으로 무장시킨 계엄군을 동원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킨 이들이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모른다. 심지어 두 번째 비상계엄 가능성이 100%고 더 극악한 방법으로 다시 극단적인 시도를 할 거란 우려까지 나옵니다. 비상계엄 해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윤석열 대통령. 오늘 오전으로 예고했던 대국민 담화를 갑자기 취소했습니다. 대신 대통령실을 통해 헌법주의자인 대통령이 합법적인 틀 안에서 한 것이라며 국정을 마비시키는 야당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주장했습니다. 핵심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사의가 수리돼 민간인이 됐다며 출석을 거부했습니다. 갑자기 이번 전체 회의가 잡힌 거는 다들 아실 거라 생각되고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전 계엄 사령관 한 분만 참석하시고 직접적인 당사자들은 저희가 이제 요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패싱당한 합참 의장, 그리고 이제 중추적 역할을 담당했던 특수전 사령관, 방첩 사령관, 수도방위 사령관, 실제 이제 국회로 난입한, 진입이라고 하기도 뭐한 난입한 707, 그 다음에 1공수, 이런 단장들 비롯하여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좀 안타까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김용현 전 이제 사표가 수리됐기 때문에 전 장관 같은 경우는 마치 정의로운 사람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모든 책임을 다지겠다. 그리고 문화일보 기사에도 보면 책임을 통감한다. 험난한 정의의 길을 택하겠다. 근데 그렇게 말만 하더니 런종섭 2입니다. 도망갔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그리고 과연 여기 배석한 사람만으로 어떤 현안 질의가 될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한번 소집 요구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국가 비상사태 아닙니다. 총장님, 지금 대한민국은 국가 비상사태입니까? 아닙니다. 네. 계엄은 국가 비상사태 때 내려지는 거라고 계엄 실무 편람에 규정돼 있네요. 네, 그럼 잘못됐다는 거죠. 기획관리관님. 네. 지금 계엄 실무 편람을 보면 계엄 선포 절차가 있어요. 국방부 비상대책회의가 있고. 비상대책회의 했나요?
열린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예. 있습니다. 여기서 뭘 하냐면 계엄 선포 요건 이게 위법한 건지 국가 비상사태인지 계엄이 적절한지 이걸 검토하게끔 돼 있어요. 그다음 과정이 국방부 기획관리관이 계엄 선포안을 작성하게끔 돼 있어요. 선포안 작성하셨나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그다음에 선포안이 작성이 되면 국무총리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보고하게끔 돼 있어요. 국무총리에게 보고했나요? 대통령 보고 전에? 그런 과정 없었습니다. 이제 대통령은 계엄 선포 일어나서 심의, 하시죠. 일어나서 답변하세요. 계엄 선포 심의를 국무회의에 하도록 하게끔 돼 있어요. 이 심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나요? 정상적으로. 이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확인한 결과 국무회의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합니다. 그러면 국방부 비상대책회의 없었고 국방부 기획관리관을 통한 계엄 선포안 작성이 없었고 국무총리를 거치지 않았고 그래서 딱 하나 된 게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 심의한 것만 있어요. 전제가 무너져요. 아까 처음 질문 드렸던 게 그거거든요. 비상사태냐. 이게 계엄 실무 편람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비상계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죠? 우리 육군총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시간 기억하십니까? 예, 몇 시입니까? 10시 30분 그때요. 10시 30분에 계엄사령관 임명됐죠? 네네, 그렇습니다. 부대 출동 시간 전입니까? 후입니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전인 걸로 저는 이렇게 TV에 나오는 걸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이죠. 그러면 전에 임명됐으면 부대 출동 명령은 누가 하는 거죠? 계엄법상? 계엄법에는 아니고 그냥 현행군 예. 지휘계천상에서는 예. 지휘관들이 출동 명령을 하고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사령관이죠. 네네, 사령관. 예. 예, 계엄 사령관. 사령관. 예. 출동 명령 하셨죠? 후에는 계엄사령관이 있는데 저는 출동 명령을 한 적은 없었습니다. 아니 임명되고 나서 부대 출동이 이루어지는데 출동 명령을 안 내렸어요? 국회 출동, 그다음에 성관이 출동. 네. 예? 내리지 않았습니다. 전혀 부대 출동에 대한 명령은 안 내리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확실히 말씀해 주실 수. 네, 맞습니다. 그 정도로만 확인하겠고요. 그다음에 실탄 지급 여부 아까 나왔었는데 지휘관에게 작전 중에 경계용 실탄을 지급합니까? 지금도? 지휘관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5분대기 소대만 가지고 다닙니다. 예? 평상시에는 5분대기 소대라는 부대가 있는데 거기만 가지고 다닙니다. 계엄 사령부에는 실탄 지급 의무 아닙니까? 국가 비상사태인데 그냥 빈총 들고 나가요? 그건 체크해 보겠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엄 사령관께서 방첩사와 특전 사령관과 통화하셨죠? 사령관 임명 전에는 통하지 않고 진행 과정에 그러니까 통화하셔서 병력 준비 사항 확인하셨습니까? 준비사항을 확인한 그런 통화는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확실히 하십시오. 네, 명확합니다. 예, 위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해 주십시오. 시간 관계상 좀 이따 질의는 하고요. 하나만 더 묻겠어요. 지금 총장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는 게 참으로 안타까워요. 패싱 당하고 총알바지가 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사령관만 임명됐어요. 그리고 기획은 누가 하냐? 방첩사령부. 방첩사령관이 했고 그 다음에 부대 출동과 관련돼서는 누가 했느냐? 특전사령관이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표한 비상계엄 선포 전문에 따르게 되면 비상계엄 이후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 3가지 등을 들었습니다. 차관님,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향후에 이번에 비상계엄이 아닌 예컨대 전시계엄, 대기계엄 등을 선포하고 다시 시행하라고 명령을 국방부에 내린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똑같은 이유로. 의원님, 그거는 뭐 가정에 의한 거니까 제가 가정, 거기에는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총장님, 똑같은 이유로 정부 관료 탄핵, 검사 탄핵, 예산 제동을 이유로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대기계엄을 선포하라고 시행 명령이 내려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그 관련된 데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러한 참담이 다시 벌어지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 과정에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 절차가 분명한지 여부를 잘 따져서 수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 김영현 장관, 이상민 장관 등은 민간인이기 때문에 내란 혐의가 있어서 국수본에 고발 조치되었고 지금 수사가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박인수 총장님을 포함한 707 단장 등 현역 군인들은 군사반란 혐의가 있기 때문에 국수본 조사 대상이 아닙니다. 군 검찰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죠. 지금 과거 전두환 노태우 그 수사 및 재판을 보게 되면 내란 및 군사반란으로 두 혐의가 동시에 진행되어 가지고 나중에 최종적으로 각각 무기 17년을 받았습니다. 차관님. 예. 지금 상황에서 지금 국방부를 책임지고 계신데 이 군사반란 관련자들을 모두 이병으로 강등시키고 강제 전역을 하고 민간인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하거나 아니면 현재 군 경찰, 군 검찰에서 수사를 하도록 지시하실 생각 없으십니까? 의원님, 그 관련된 것에 대한 법적인 된 판단과 정의가 지금 현재 저희 입장에서 그것이 정확하게 군사반란 내란죄라고 규정이 되지 않은 상황인 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나 그러한 것에 대한 인식과 우려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우려를 알고 계신데요. 지금 현재 대부분의 법률가는 이 비상계엄이 위헌이고 위법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판단하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조선중앙동항 사설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발된 사람 말고 현직 군인 중 예컨대 지금 국회의원 체포 임무를 부여받고 들어왔던 707, 1공수 같은 경우 그 각각의 단장들 같은 경우는 법적 책임을 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이 군사반란으로 조사를 받고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장군들이 여전히 707 특임단을 이끌고 여전히 1공수 특전 여단을 이끌고 그 외에도 지금 13특임 여당, 3호 특임 대대, 9사단 다 동원됐거든요. 이번에 지시 명령을 받고 동원된 계엄군의 지도급 장군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혐의가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 조치도 안 할 것입니까? 지금 현재 관련된 것들이 이제 뭐 저희 공수처, 검찰, 국수본 이런 쪽에 관련된 내용이 고발이 돼 있고 거기서 진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조사와 끝날 때까지 이분들에게 제가 특임단, 공수, 뭐 특전단 임무를 맡기실 거냐는 거죠. 그 수사가 끝날 때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수가 진행되는 것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그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직무를 수행하는 것에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면 거기에 대한 판단과 합쳐서 조치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런 것들이 정확히 규명이 안 됐는데 지금 먼저 선제적으로 그 사람들을 다 조치하고 국방부 차원에서 왜 자체 규명을 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어떤 연유로 707이 1공수가 3공수가 동원됐는지 조사하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서 완료되기 전에 자체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자체 또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군사반란에 개입한 것으로 매우 높은 혐의가 있는 사람들이 강력한 무력을 쥐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련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장,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후에 전국에 지구계엄사령부 또는 지역계엄사령부가 설치된 적이 있습니까? 예, 설치됐습니다. 21사단 위치된 양구에 설치되었습니까? 예, 설치될 걸로 생각됩니다. 보고받지는 않았지만 지역계엄 설치되게 되어 있습니다. 된 것 같습니까? 네. 그런데 언제 설치했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네. 계엄사령관이 임명된 것은 3일 밤 11시 25분경이었습니다. 맞죠? 예, 25분, 30분 사이. 예, 예. 그런데 양구구청에는 지금 그 지역 계엄사령관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양구구청은 계엄사령관이 임명되기 30분 전 10시 50분에 계엄군에 의해서 양구구청이 군사정찰을 점거되었습니다. 그건 강원 도민을 통해서 확인되었습니다. 중앙문을 안 났지만 사령관께서 임명되기 전 30분 전에 군사경찰이 양구군청에 진입을 해서 점거를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총장께서도 지시한 적 없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사령관도 지금 임명이 되기 전입니다. 왜냐하면 사령관께서 임명 안 하셨습니까? 네. 그럼 도대체 누가 군사경찰에게 이 양구군청 진입과 점거를 지시했다는 거죠? 이거 저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공식 조직과 별도로 우리 지금 그 해외 도피 우려가
의심을 받고 있는 국방부 장관이 사선을 동원해서 21사단이든 어디든 모르겠습니다만 누구 사선을 동원해서 점거했다고밖에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군사령관과 지역사령관이 임명이 안 되는데 어떻게 양국군청에 군사경찰에 진입한다는 거죠. 조사, 이거는 분명히 조사가 필요합니다. 차관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수사기관 조사인데 국방부 차원에서 조사를 안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한 것들이 뭐 명확하게 팩트라면은 저희가 관련된 것을 확인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TV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